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작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30년 동안 잘 나가던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설 명절 전에 대청소를 하시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한꺼번에 다 버리셨어요.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셨죠. 그 중에는 돌아가신 아버님이 쓰시던 낡은 지갑도 있었고 20년 넘게 쓰던 나무 밥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만에 거래처가 하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건강도 안 좋아지셨어요. 원인 모를 피로가 계속되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대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겁니다. 제가 집을 방문해서 살펴보니 바로 그 물건들을 잘못 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비단 김 사장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 정리의 힘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시죠? 물건을 비우면 복이 온다고들 하는데요.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은 절대로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잘못 버리면 집안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재물운이 막히고 심지어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요. 조선시대 실록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궁중에서 함부로 오래된 기물을 버렸다가 나라에 흉사가 일어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풍수학자들이 올바른 처분 방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옛날 어르신들이 헌 물건도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물건 5가지와 꼭 버려야 한다면 어떻게 처분해야 복을 지킬 수 있는지 500년 전통 풍수 원리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정리 열풍이 불면서 많은 분들이 집안 물건을 마구 버리고 계십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사례를 정말 많이 봅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명절 전에 대청소하실 때, 이사 가실 때, 이런 때 무심코 버리는 물건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0대 박 여사님 경우예요. 자식들이 엄마 이제 그런 낡은 거 다 버려요. 새 걸로 사드릴게요라고 해서 30년 넘게 쓰던 나무 밥상과 오래된 그릇들을 다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후로 식구들이 자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어지는 증상이 계속됐어요. 왜 그럴까요? 나무 밥상과 오래된 그릇에는 가족의 기운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함부로 버리면 가족의 건강운이 함께 빠져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50대 이 사장님이에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기분 전환하려고 집안을 싹 정리하셨대요. 그 과정에서 아버지 유품인 낡은 시계랑 지갑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요. 그런데 그 후로 거래처에서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조상의 유품에는 조상의 보호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함부로 버리면 조상의 보살핌이 끊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 지인입니다. 이사를 가면서 오래된 금반지를 버렸어요. 변색되고 낡아서 어차피 안 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이사간 후로 돈이 계속 나가기만 했습니다. 수리비, 병원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긴 거예요. 금과 은 같은 귀금 속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낡았어도 함부로 버리면 재물운이 빠져나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청소하고 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거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나 돈이 자꾸 나가기만 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셨다면 아마도 물건을 잘못 버린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 선생이 쓴 성호사설에도 나옵니다. 오래된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집안의 정기가 흩어진다고요. 옛 어르신들이 3대를 쓴 물건은 신물이 된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지 풍수의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500년 전부터 풍수지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고려시대 묘청이라는 풍수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정리한 풍수 이론에 보면 만물에는 기운이 깃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사람이 오래 사용한 물건일수록 그 사람의 기운이 강하게 배어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10년, 20년 쓴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에는 여러분의 손때가 묻어 있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때가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 기운이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매일 쓰는 물건일수록 더 강한 기운이 담깁니다. 밥을 먹던 숟가락, 앉아서 식사하던 밥상, 매일 입던 옷, 이런 것들이요. 조선 중기 학자 이수광이 쓴 지복유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집안에 오래된 물건이 많으면 그 집안의 역사가 쌓여서 복이 두터워진다고요. 반대로 오래된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집안의 역사와 복이 함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음양오행의 균형이에요. 집안의 물건들은 각각 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로 된 가구는 목의 기운, 금속 장신구는 금의 기운, 도자기 그릇은 토의 기운을 담고 있어요. 이 기운들이 균형을 이루면 집안이 편안하고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함부로 버리면 오행의 균형이 깨집니다. 균형이 깨지면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지고 그게 바로 불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 조상의 유품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조상의 물건을 영물이라고 부릅니다. 조상의 혼과 보호 기운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의 물건을 함께 모셨던 겁니다. 이런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조상의 노여움을 사고 자손에게 복이 끊긴다고 봤어요. 중국 명나라 때 풍수대가 유백온이 쓴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낡은 것을 함부로 버리는 자는 새 복을 받을 수 없다고요. 옛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새로운 복도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건에는 기운이 담깁니다. 오래 쓴 물건일수록 강한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이 집안의 복과 건강, 재물운을 지켜주는 겁니다. 함부로 버리면 그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물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첫 번째, 조상 유품과 가족이 쓰던 물건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이 쓰시던 물건은 절대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시계, 지갑, 안경, 만년필 이런 것들이요. 이런 물건에는 조상의 보호 기운이 담겨 있어서 자손을 지켜주는 부적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왕실에서 선왕의 유품을 보관하는 전각을 따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만약 공간이 부족하면 작은 상자에 정성스럽게 보관하세요. 버리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두 번째, 오래된 그릇과 숟가락입니다. 특히 10년 이상 사용한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은 가족의 건강운과 직결됩니다. 조선시대에는 3대를 쓴 밥그릇은 갑오로 삼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릇에 담긴 음식을 통해 가족의 생명력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금이 가거나 깨진 그릇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금간 그릇은 흐르는 물에 씻어서 천으로 감싼 후 고이 땅에 묻거나 절에 시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금과 은 장신구입니다. 아무리 변색되고 낡았어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금과 은은 풍수에서 재물의 상징이에요. 명나라 때 풍수서 감룡경에도 나옵니다. 금은을 함부로 버리면 재물이 도망간다고요. 변색된 금반지나 은반지는 세공점에 가져가서 녹여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은행 금고에 보관하세요. 집안에 금과 은이 있으면 재물 기운이 모인다고 합니다. 네 번째, 복을 담은 지갑과 통장입니다. 특히 사업이 잘 될 때 쓰던 지갑, 목돈이 들어왔을 때 쓰던 통장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재물운의 기억이 담겨 있어요. 조선 후기 상인들이 쓴 상업서 한양가에 보면 복받은 지갑은 평생 간직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 쓴 통장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중요한 서류함에 보관하세요. 그 기운이 새 통장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나무로 된 가구와 소품입니다. 특히 원목 밥상, 나무 서랍장, 나무 액자, 나무 도마 같은 것들이요. 나무는 생명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목의 기운은 성장과 발전을 상징해요. 10년 이상 쓴 나무 가구는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고려시대 학자 이규보의 시에도 오래된 나무는 신령이 깃든다는 구절이 있어요. 낡았다고 버리지 말고 수리해서 계속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5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절대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공간이 부족해서
혹은 정말 상태가 안 좋아서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버리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풍수서 택리지에 보면 물건을 처분할 때는 양의 기운이 강한 날을 택하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음력으로 1일, 8일, 15일, 23일이 좋습니다. 이날은 양의 기운이 강해서 음기를 억누르기 때문이에요. 요일로는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좋고 날씨는 맑은 날이 좋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은 피하세요. 음기가 강해서 불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 버리기 전에 반드시 감사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건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그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하세요. 옛날 어르신들이 헌 신발을 버릴 때도 수고했다고 인사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건에 깃든 기운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건에 원한이 생기지 않아서 불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소금물로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버릴 물건을 소금물에 담그거나 소금을 뿌려서 하루 정도 두세요.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을 막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천일염이 좋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소금으로 애군을 막았습니다. 소금 정화 후에 버리면 물건에 담긴 음기가 정화되어 집안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넷째, 가장 좋은 방법은 새 주인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특히 나무 가구나 그릇 같은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그 물건이 새로운 복을 만들어냅니다. 중국 송나라 때 풍수서에도 오래된 물건을 나누면 복이 배가 된다는 구절이 있어요. 요즘에는 중고 거래 앱이나 나눔 카페가 많으니까 활용하세요. 기부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재활용과 기부가 복을 부릅니다. 옷이나 신발, 가방 같은 것은 재활용센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내가 쓰던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그 공덕이 복으로 돌아옵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도 보시한 만큼 복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버리지 말고 순환시키세요. 마지막으로 조상 유품만큼은 절대 쓰레기로 버리지 마세요. 만약 정말 처분해야 한다면 절이나 교회에 가져가서 천도제를 지내거나 기도를 부탁하세요. 아니면 깨끗한 천에 싸서 땅에 묻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조상의 노여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저도 집에 물건이 많은 편입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그릇도 있고 아버지가 쓰시던 시계도 있어요. 다 보관하려니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이겁니다. 일단 큰 물건은 창고에 정리해서 보관했어요. 작은 물건들은 예쁜 상자에 담아서 선반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설날 전에 그 물건들을 꺼내서 먼지를 닦아요. 그러면서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죠. 이렇게만 해도 집안 기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대청소 하시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버릴 물건 리스트를 쓰시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이건 조상 물건인가? 10년 이상 쓴 건가? 금속이나 나무인가? 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해당되면 버리지 말고 보관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가족과 함께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식분들이 부모님 물건을 함부로 버리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엄마 이거 낡았어요. 버려요라고 하죠. 그럴 때 이 영상의 내용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 물건에는 우리 집안의 복이 담겨 있다.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요. 가족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버리기보다는 순환시킨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우리 조상들은 물건을 귀하게 여겼어요. 삼국시대부터 아껴 쓰고 나눠 쓴다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지속 가능한 삶이죠.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고쳐 쓰고 나눠 쓰고 물려주는 문화. 이게 바로 복을 부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오래된 물건을 하나 찾아보세요.
그 물건을 닦아주시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집안 기운이 달라집니다. 제 상담 고객 중에 한 분은 이 방법을 실천한 후 한 달 만에 사업에 큰 계약이 들어왔다고 하세요. 또 하나 물건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그릇, 행운 지갑 이런 식으로요. 이름을 부르면 그 물건에 더 정이 가고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절구에 복절구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요. 결국 중요한 건 물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물건도 생명처럼 여기고 소중히 대하면 그 마음이 복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건에는 기운이 담깁니다. 특히 오래 쓴 물건일수록 강한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이 집안의 복과 건강, 재물운을 지켜줍니다. 둘째,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물건 5가지. 조상 유품, 오래된 그릇과 숟가락, 금과 은 장신구, 복을 담은 지갑과 통장, 나무로 된 가구와 소품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셋째, 정말 버려야 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처분하세요. 양의 기운이 강한 날 선택하고 감사 인사 후 소금으로 정화하세요. 가능하면 새 주인에게 양도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부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청소하실 때, 이사 가실 때, 물건 버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이 우리 집안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 10년 이상 사용했나? 조상과 관련이 있나? 이 질문만으로도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500년 풍수 전통이 괜히 내려온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 실록에도 중국 명나라 풍수서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에도 모두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오래된 것일수록 소중히 여겨라. 이 가르침만 지켜도 집안에 복이 들어옵니다. 제가 30년 넘게 풍수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집안에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복을 지키는 것도 버리는 것도 결국 우리의 선택이에요. 특히 올해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해예요. 이럴 때일수록 오래된 물건의 기운이 중요합니다. 나무와 금속, 흙의 기운을 가진 오래된 물건들이 불의 기운을 조절해 주거든요. 올해만큼은 더욱 조심해서 물건을 다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내용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중에 요즘 대청소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에 복을 부르는 물건 배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어야 재물운이 올라가고 건강운이 좋아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